철강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철강TV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주의 철강 이슈입니다. 지난해 연련 수입이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철강업계는 이에 대한 무역 규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련 광폭 강대 수입량은 전년 대비 26.5% 증가한 364만 4,147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산이 전년 대비 30.5% 증가한 213만 3,438톤, 중국산 수입도 전년 대비 32.7% 증가한 144만 1,659톤을 기록하였습니다. 연련 수입이 증가하면서 70%대를 유지하던 국내산 연련 제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에는 64%로 하락했습니다. 수입이 증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엔화 및 위안화 약세로 일본산과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 고로사들이 2022년 말 흰남노 영향에 따른 수익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수입품과의 가격 경쟁에 소극적이었다는 점도 수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국내 고로사들은 현재 수입산 연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역 규제 조치를 위한 대정부 활동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국내 연련 제품 시장도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입 억제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원가 절감과 국내 공급 가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홀딩스의 CEO 후보 추천위원회가 내부 후보 7명, 외부 평판 조회 대상자 15명을 결정하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 CEO 후보 추천위원회는 10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내부 후보자 7명을 결정하고 외부 평판 조회 대상자 15명을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내부 롱리스트 후보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평판 조회 대상자 15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오는 16일까지 평판 조회 결과를 받아 외부 롱리스트를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확정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 5인으로 구성된 CEO 후보 추천 자문단에 자문을 의뢰하고 1월 말까지는 심층 인터뷰 대상이 될 최종 후보자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후추위는 밝혔습니다. 앞으로 포스코홀딩스 CEO 선정 절차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최근 후추위 멤버들의 초호화 이사회 의혹으로 CEO 인선 작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 지주 및 주력 자회사들은 24년 경영 키워드를 생존과 미래 도약으로 설정했습니다.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이 지속되고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지속 가능한 생존력을 전면에 세우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아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존력을 위해서는 고사양 고품질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디지털 전환, ESG 경영 실천 등 시대적 흐름에 적극 발맞춰 간다는 계획입니다. 현장 데이터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인 에버가드 솔루션을 전 공장으로 확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조성에 아낌없는 투자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12%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위해 올해에는 제품 탄소 발자국 산출 체계 수립 등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기 위해 미국, 일본, 독일, 인도, 중국 등 글로벌 거점별 공급 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글로벌 현지화 전략을 통해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한 매출 다변화에 전력 투구한다는 계획입니다. DK동신의 포항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9일 DK동신 포항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DK동신 포항 공장에서 직원 1명이 코팅 설비롤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그 위치를 확인하던 중 롤과 벽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철강 산업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철강업계에 보다 철저한 예방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인리스 강관 공급 업체인 코센이 길산 ST로부터 전북 부안 공장 부지와 공장 시설 일체를 인수 완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앞서 코센은 지난 2023년 6월 30일 길산 ST와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자산에 대해 280억 원을 지급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계약에 따라 2024년 1월 10일 코센이 잔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코센은 부안 공장을 최종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코센은 자체 공장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설 투자와 생산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며 임대료 절감에 따라 연간 약 7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부안 공장 인수 이후 현재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능력을 연간 26,000톤 규모로 확대하고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한층 더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JSW 스틸이 10조 원을 투자해 인도 최대의 신규 제철소 건설에 나섰습니다. 인도 대표 철강사 JSW 스틸이 생산 능력 확대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JSW 스틸은 현재 인도 2위 철강사로 인도 내에 2,770만 톤의 조강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 전체 조강 생산 능력의 2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현재 생산 공장은 주로 인도 남서부 카르나타카주, 비자야 나가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공장은 인도 동부의 오디샤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5년에서 7년 내에 총 6,500억 루피, 한화 약 10조 원을 투자해 연간 생산 능력 1,320만 톤을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인도 최대 단일 철강 공장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난 1월 5일 삼림토지 합법 사용권 2,677.8에이커를 취득했다고 JSW는 발표했습니다. 인도는 철강 수요 증대와 함께 설비 증설 또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도의 철강 생산 능력 증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고로일관 철강 회사인 호아팟의 신규 철강 공장 건설이 예정대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호아팟은 꽝흥 아이 지역에서 호아팟 둥쿼트2 철강 생산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총 투자 금액이 35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6,084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호아팟의 조강 생산량은 560만 톤이 증가한 1,400만 톤에 이르게 됩니다. 2023년 12월 현재까지 공사는 40%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고 목표 연도인 2025년 1분기에는 충분히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베트남의 철강 자급도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은 현재 철강 자급도를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철강 증설 및 신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베트남의 올해 철강 소비가 전년 대비 7% 증가할 전망입니다. 베트남 철강협회는 최근 올해 소비량을 2,167만 톤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 생산량은 6.7% 증가한 2,900만 톤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건설용 철강재를 중심으로 철강 수요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내 수요가 매우 침체되어 있는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내 철강사들의 적극적인 베트남 수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강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철강TV입니다.